교재는 192페이지 2023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7회 모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 다운로드 하셔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다운로드 참고하셔서 제7회 롯데가전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뉴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 검색 투 제7회 롯데가전 확인 로그인 상단에 롯데가전으로 로그인 됐는지 확인하신 후 7회 문제 풀겠습니다. 총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 정확하게만 입력을 하시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고요.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반드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가겠습니다. 다음에 정기적금을 등록하시오. 기업은행에 정기적금을 등록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류관리나 또는 회계모드 둘 중에 하나 여세요. 근데 물류관리 쪽으로 오세요. 품목 등록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관리 쪽 열으셔서 거래처 등록 일반 탭이 아니라 금융 탭이죠. 금융 탭으로 오셔서 98100 기업은행 가로 열고 정기적금 가로 닫고 엔터. 계좌번호 하이픈까지 넣으셔야 됩니다. 8, 1, 2, 3, 5 엔터. 지금 여기 플러스가 됐네요. 네, 수정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정기적금이죠. 그래서 1번 선택합니다. 반드시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오셔서 계좌 개설점은 기업은행이에요. 그래서 도움표 열어서 기업은행 선택합니다. 없어요. 없을 때는 어떡하죠?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자, 취소 버튼 누르시고 기능 모음을 열어서 은행 등록. 자, 6번에다가 기업은행 만들겠습니다.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확인. 그래서 기업은행 번호는 상관없어요. 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될 수 있는 다음 번호에다 그냥 입력을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적금의 종류명은 차세대 정기적금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정기적금. 네, 이렇게 해서 엔터. 제가 한 손으로 치다 보니까 좀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쳐놓으시고 저랑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기 수령액은 그쵸, 계약이 끝나는 날이 되겠죠. 2025년 12월 12일이 되겠네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얘도 기입을 해줘야 되죠. 그럼 얘는 어디다 기입하냐? 이 부분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금융 탭에 지금 쭉 내리시면 20번 난에 계좌를 개설한 날과 해지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번 난에 2023년 12월 12일, 2025년 12월 12일 이렇게 기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번 정기적금 등록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죠. 그러면 지금 거래처 등록 열려 있잖아요. 이 중에 어딘가 보니까 일반 탭이에요. 그래서 일반 탭으로 옮기시고 하이전자 주식회사와 명품전자 주식회사 입력해 보겠습니다. 02005 하이전자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121 81 12345 이하이 엔터. 거래처 분류가 매입처, 매출처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분리해서 넣으시면 돼요. 매입처 2번입니다. 오른쪽으로 오셔서 업태는 제조네요. 엔터. 깜빡깜빡거리죠? 이럴 때 마우스 움직이면 한 글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엔터.
가전. 엔터. 시스템 날짜 올라오는 건 그대로 두세요. 왜냐하면 거래 시작일이 나와 있으면 그 날짜를 치시는 건데 거래 시작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스템 올라오는 거 그대로 두십시오. 두 번째, 03005 명품전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주식회사 치고 105811142 명진사. 엔터. 이번에는 매출처예요. 그래서 1번 선택합니다. 업태 쪽에 오셔서 도, 소, 매, 업. 그리고 가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래처 코드를 임의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되는 거래처 코드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타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쵸, 4점 맞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셔. 품목 등록 문제죠.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지금 물류관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등록 여기 있어요. 클릭. 자산명은 상품이죠. 자, 상품 03004 엔터. 공기청정기 엔터. 규격 있으면 규격 넣으셔야 돼요. 80/100. 단위는 EA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단위는 8번부터 그러니까 5번부터 8번까지 다 넣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수불부 마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5번부터 대문자로. 자, EA 계속 치셔도 되고요. 저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입고 단위도 EA고 판매 단위도 EA고 자재 투입 단위도 EA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1대 1이죠. 그래서 재고 환산 단위는 1이 되는 겁니다. 요거 또 잘못해서 수정해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두세요. 요렇게 또 입력하셨으면 그렇죠.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부서 등록 문제네요. 자, 전체 메뉴 클릭. 부서도 물류관리에 있습니다. 부서 사원 등록 50번. 상품 기획부. 그리고 엔터. 부서입니다. 판관이고요. 네, 공통 그냥 넣어주세요. 60번. 고객관리부. 엔터. 부서입니다. 판관이고요. 네, 공통 넣어주십시오. 공통 안 넣어줬다? 틀린 건 아닙니다. 왜?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돼요. 네. 근데 위에 보시면 공통이잖아요. 즉 판관비는 다 공통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의 네 번째 문항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즉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재고자산인 상품을 사고 팔을 때는 그렇죠. 물류관리를 통해서 입고 입력과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전송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9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주의할 점은 채권. 채권은 뭐가 있죠?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 대여금, 미수금 이런 것들이 채권이죠. 즉 내가 받을 돈. 채무는 갚을 돈,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차입금이라든가 미지급금 이런 것들 채무. 금융거래, 금융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 즉 통장. 정기적금, 정기예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반드시 코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부에서 잔액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즉 전표를 쪼개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표 번호가 하나 나오게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2월 3일 영남전자 주식회사의 외상대금 상환 위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외상대금을 상환한다. 그러면 내가 갚을 돈이죠. 갚을 돈이니까 뭐예요? 외상매입금. 맞습니다. 외상매입금을 갚는 대신 뭘 발행한 거예요?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급어음이 되고요. 이렇게 어음이 있는 경우는 어음 관리를 해줘요. 어음 관리 코드는 F3이 되겠습니다. 이 F3이라는 자금 관리 코드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 모듈에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일입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갑니다. 외상매입금 누구 거 갚는지 꼭 표시해야 되겠죠. 코드 걸겠습니다. 영남전자.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대변에 외상대금 대신 뭘 발행했어요? 어음 발행했죠? 지급어음이죠. 누구한테 발행했냐? 영남전자 줬잖아요. 그래서 영남전자 걸어주셔야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만기 됐을 때 돈 갚아야 되죠. 자, F3키 여기서 누르겠습니다. 눌렀더니 금액 입력하래요. 금액은 얼마 입력할까요? 1000만 원.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지급어음 관리창이 열립니다. 이게 자금관리창이에요. 대변에 지급어음이 있으면 발행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음 번호를 칠 건데 더블클릭 또는 F2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번호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즉, 어음을 발행하려면 어음을 어음책에다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번호에서 찾는 거니까 가다에 1, 2, 3, 4, 5, 6, 7, 1 가다에 1, 2, 3, 4, 5, 6, 7, 1 두 번째 거네요. 커저가 이렇게 푸른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선택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확인. 발행일은 전표를 입력하는 12월 3일이 되고요. 만기일을 이제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급기일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이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은 반드시 수정합니다. 2024-0303 즉 2024년 3월 3일이 만기일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만기일을 수정 안 하고 나 자금관리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일을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즉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회계 운용사는 부분 잠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입력이 안 됐으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다 입력해 놓고 만기일 안에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지급어음, 그리고 영남전자 주식회사 코드로 반드시 걸어주시고 지급어음 관리창에 어음의 번호와 만기를 기록한다. 두 번째, 12월 5일 현금 과부족 계정은 잔액은 접대비 30만원을 13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수정하다. 수정분에 대하여 12월 5일자로 회계 처리한다. 즉 예전에 입력해왔던 전표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정분에 대해서만 12월 5일자 다시 회계 처리하겠대요. 즉 30만원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13만원으로 정리를 했대요. 그럼 얼마만큼 못한 거예요? 17만원만큼 정리를 못했죠. 그래서 17만원만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금 과부족 계정의 잔액이 17만원인지 보러 갈게요. 전체 메뉴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5일로 조회하십시오. 현금 과부족 란의 잔액이 17만원 맞죠? 컨트롤 C 복사했어요.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 없애려니까 대변으로 갑니다. 일반 전표 입력 12월 5일 대변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자, 대변에 현금 과부족 먼저 할게요. 잊어버리기 전에.
컨트롤 V. 차변에 접대비. 맞아요. 접대비 누락한 거니까 접대비를 그만큼 늘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813번 접대비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17만원씩 정리를 했습니다. 수정되는 부분, 즉 부족한 부분만큼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2월 6일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사왔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전자 체크해 놓으시고요. 롯데가전 우리 회사가 누구한테 사왔냐? 승원 상사에 사갖고 왔습니다. 공기청정기 온수기 사갖고 왔고요. 대금은 외상으로 되어 있네요. 즉 외상으로 구입했답니다. 여러분 상품을 매입하면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직접 입력해요? 아니죠. 그렇죠.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물류관리 탭으로 오셔서 구매관리의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12월 6일. 자, 건별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아 왔죠? 그래서 과세입니다. 코드는 승원 상사 거래처입니다. 지급 구분은 외상으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왜? 다른 걸로 준 게 없어서 외상. 자산명은 상품이고요. 공기청정기 갑니다. 40개 30만원어치 사왔고요. 자, 상품 온수기 열세요. 자, 20개 단가는 20만원이네요. 그래서 총 1760만원 공급 대가가 외상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록하셨으면 반드시 체크.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오 전송 확인했죠. 회계 모듈에 오셔서 매입 매출 전표, 즉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전표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확인합니다. 12월 6일입니다. 그러면 상단에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되었다는 걸 표시를 받고요. 전자를 체크해야 돼요. 이 전자 어디다 체크할까요? 오, 전자세금란. 역시 계속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요거를 쉽게 판단하실 수 있지요. 자, 몇 번 칠까요? 1번 전자입력. 이렇게 해서 전자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하단의 분계 부분은 대변의 외상매입금,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변의 상품은 수정할 게 없습니다. 자동으로 전표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해봤습니다. 네 번째, 12월 9일 주식회사 도시전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전자음 6천만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자, 국민은행에서 할인했습니다. 할인료 30만 821원을 차감한 실수령액이 당좌예금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다. 단 매각 거래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자, 매각 거래라는 것은 아예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할인료만큼 뭘로 정리할까요? 채권을 팔았을 때 손실을 본다 라는 의미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어음 번호가 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오, 어음 관리. 그렇죠. 자금 관리 할 거예요. 자금 관리 키는 F3. 일반 전표 오세요. 자, 상단에 있는 일반 전표 입력 클릭 또는 회계 모듈의 일반 전표 입력 여시면 됩니다. 12월 9일이고요. 대변 먼저 하겠습니다. 보관하고 있던 어음을 할인했어요. 자, 보관하고 있는 어음은 그렇죠.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어음입니다. 자, 대변의 받을 어음. 거래처는 도시전자. 그렇죠. 도시전자. F3키 눌러서 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받으러 온 관리창 열렸죠. 자, 할인은 2번입니다. 전액이에요. 이거 분할 할인 하시면 안 돼요. 부분 할인. 전액입니다.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셔서 어음 번호 찾으세요. 자, 도시전자에 004-2023-1126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됐죠? 선택. 내년도 2월 26일이 만기인데 12월에 미리 할인을 했네요. 자, 할인 기간은 국민은행에서 할인했죠? 더블 클릭하셔서 국민은행 당좌로 선택해 주십시오. 지점은 모르겠고요. 할인율이 있다 그러면 할인율 넣어주시면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6천만 원짜리 할인했습니다.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갑니다. 936번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30만 821원입니다. 그리고 몽땅 다 당좌예금으로 받았죠. 자, 당좌예금 은행은요.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 걸어주세요. 얘는 당좌예금 요거 걸어주셔야 돼요. 국민은행 걸어주시면 안 돼요. 요거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차변에 마이너스 된, 즉 빨간색으로 뜬 이 금액만큼 기록하시면 됩니다. 5,969만 9,179원입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없어집니다. 즉 마이너스로 빨간색이 떴다. 그러면 차변 금액이 부족한 거고요. 플러스로 빨간색이 떴다. 그러면 대변 금액이 부족한 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음 관리도 해줬고요. 그리고 할인료는 뭘로 정리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했다. 뭘로 처리했기 때문에 매각 거래로 간주했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당좌예금, 금융거래 걸어주고 대변에 받으러 오면 도시전자에 어음 관리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5번 12월 13일 당좌 수표 번호가 있네요. 지급은행 국민은행 500만원을 발행하여 2년 만기 정기적금에 예입하다 그랬어요. 자, 1년 이상 걸리는 만기죠. 그러면 정기적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안 됩니다. 뭘 써야 돼요? 장기라는 말 써야 돼요. 그래서 장기성 예금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일반 전표 입력 12월 13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장기성 예금 176번 코드 걸으셔야죠. 예금 거래니까 어디 걸을까요? 기업은행. 네, 기업은행 걸겠습니다. 기업은행 정기적금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좌예금이죠. 자,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고요. 자, 국민은행 당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F3키 눌러보세요. 금액은 500만원. 자, 수표번호 이제 입력할 거거든요. 더블 클릭. 그러면 가하에 2020 1213번 세 번째 거네요. 자, 얘 발행합니다. 예, 얘는 항상 발행일과 만기일이 동일해요. 그래서 뜹니다. 예. 그래서 수표의 번호와 만기일자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수표 번호가 나와 있는 경우는 수표 번호를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얘를 당좌예금 관리로 안 하고 그냥 수표 번호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표 번호 가하에 2020 1213 뭐 발행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할 때 적요를 입력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주로 어음 관리할 때 적요가 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당좌수표 했을 경우 이렇게 당좌수표 번호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 문제는 금융거래를 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2년 만기이기 때문에 장기성 예금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표 번호가 적요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채점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채점해요. 그래서 만약에 F3키로 안 하시고 그냥 수표 번호만 입력을 해도 맞는 걸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12월 18일 상품을 매출하고 이번에는 상품 팔았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자, 전자 체크할 거죠. 누구에게 팔았냐? 민준전자한테 팔았네요. 제습기, 가습기, 제습기, 온수기 많이 팔았네요. 그런데 현금이 란에 돈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 외상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고 일부는 외상이었네요. 그럼 요거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물류관리에 오셔서 출고 입력입니다. 클릭. 12월 18일 건별 과세가 되겠고요. 민준전자 엔터. 수군구분은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습니다. 혼합가입니다. 상품 가습기 여세요. 100개 65,000원. 이번에는 제습기 여세요. 또 있네요. 상품 이번에는 온수기 여세요. 자, 이렇게 다 입력하시고 그렇죠. 세금계산서 밑에 있는 현금란에 있는 걸 그대로 현금을 66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외상이 1925만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왜 현금란에 입력합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때 현금 줬으니까 상대방이 즉 우리가 민준전자가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란에다가 입력을 했겠죠. 만약에 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문제상에 보통예금으로 뭐 입금받았다. 그리고 여기 현금란에 기록을 해주기는 하겠죠. 근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정리하시고 외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하셔야 돼요. 자, 전송. 그래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상단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클릭. 12월 18일로 누르시고 제습기 외 해서 출고 입력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 전자 체크해 줘야죠. 어디다가? 네,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 입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분계 부분은 수정할 게 없어요. 왜? 차변의 현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출고 입력이나 또는 입고 입력을 입력하실 때 하단에 수금이나 또는 지급 구분을 정확하게 하면 전표로 넘어오실 때 수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됐어요. 7번 12월 20 미경 상사의 상품 온수기를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송금받다. 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냐? 10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은행으로 받았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고요. 우리은행 통장입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 늘어야 되고요. 대변에는 선수금이죠.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오시고요. 12월 20 차변에 보통예금 늘려주십시오. 우리은행입니다.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 선수금. 선수금은 미경상사 걸어주셔야 돼요. 왜? 물건을 못 팔게 되면 100만원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는데 누구 건지 모르면 못 돌려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코드 걸으셔야 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8번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직원용 선물 100만원과 거래처 선물 100만원을 롯데백화점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회사 법인카드, 외환카드로 결제하였다. 아, 선물을 샀군요. 12월 23일이고요. 차변에 직원을 위해서 샀으니까 복리후생비 맞습니다. 800번대 오시고요. 100만원. 차변에 접대비죠. 100만원. 대변에 카드로 샀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돈이 나갔나요? 안 나갔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지급금은 나중에 갚아야 돼요. 누구한테 갚을까요? 아, 외환카드. 롯데백화점 주는 거 아니에요. 외환카드. 자, 외환카드. 나중에 카드사한테
대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은 외환카드 걸어준다. 그래서 번호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으셔야 돼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카드를 걸어준다. 12월 27일 12월 중 발생한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액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예요. 인출하여 지급하다. 자, 12월 27일 일반 전표 오시고요. 차변에 어린이재단 후원금이네요. 자, 뭘로 정리할까요? 오, 기부금. 네. 어린이재단이 회사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부금으로 정리합니다. 사무실 난방기 고장 수리비예요. 난방기는 비품이죠. 자, 비품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수선비. 그렇죠. 수선비. 800번대 수선비 가시고요. 상품 매출 시 운반비입니다. 자, 상품 매출했어요. 상품 매출했을 때는 별도 비용인 운반비로 정리하죠. 자, 그래서 차변에 운반비 갑니다. 800번대 오시고요. 25만원. 차변에 영업부 상품 홍보물 제작비. 아, 홍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광고 선전비. 800번대 광고 선전비 오시고요. 20만원. 그리고 몽땅 다 어디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해서 지급했죠? 자, 보통예금 잔액 줄여주겠습니다. 신한은행 걸어주시고요. 80만원.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만든다. 그럴 때는 차변, 대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전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